기타 큐슈 고쿠라에서 쿄스시에 다녀왔습니다. 초밥 영상부터 보실 분은 1분 50초로 가시면 됩니다. 풍부한 해산물의 산지 동해와 인접한 기타 큐슈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후쿠오카 중심의 로컬 체인 회전초밥집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 스테이션 호텔 고쿠라 바로 1층 밑에 있는 회전초밥 헤이시로랑 쿄스시가 퀄리티가 괜찮은 편으로 현지인들한테도 평점이 높고 인기가 많은 초밥집이에요. 스테이션 호텔 고쿠라 내부에도 꽤 괜찮아 보이는 가이세키 레스토랑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는 호텔 바깥에 있는 상점가에서 기타 큐슈의 분위기도 살짝 즐기고 싶어서 오늘은 호텔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의 상점가에 있는 쿄스시로 가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헤이시로에 비하면 조금 작은 가게이기는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초밥은 너무 큰 가게보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감동을 얻은 적이 많아서 이번에도 기대를 한껏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게에 들어가실 때는 인원수를 말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처럼 예약 없이 왔을 때는 가게 예약이나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사람 수에 따라서 2분이시면은 후타리 세키 아이테마스까, 4분이시면은 요닌 세키 아이테마스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카운터도 상관이 없으시다면은 카운터 데모 이 데스, 꼭 테이블석을 원하신다면 테이블 세키 아이테마스까 라고 하시면 돼요. 테이블이 있는 가게라면 만약 만석이고 하면 자리가 비거나 하면은 또 옮겨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나마비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제가 차차 일본 식당에서도 통하는 일본어 영상도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쿄스시도 레일에 초밥이 돌아가고는 있지만 터치 패널로 주문을 하면은 직원이 직접 새 초밥을 가져다 주시고요. 터치 패널도 한글로 바꿔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요즘은 정말 한글 지원이 되는 터치 패널도 많아서 여행 난이도가 더 낮아진 점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시원한 나마비 같은 생맥주로 오늘 식사에 기대를 한껏 올려보았습니다. 나마비루는 기린 이치방 시보리가 나오네요. 풍부하고 시원한 맛으로 대중적인 맥주입니다. 오늘은 매번 계란초밥만 먹던 저희 아들도 오이가 들어가 있는 막기스시인 카빠 막기스시를 주문해서 먹네요. 카빠 막기는 일본의 전통 요괴인 카빠가 오이를 좋아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생선을 잘 못 먹는 아이들도 재미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초밥집이네요. 레일에 돌아가는 고등어 초밥이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네요.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초밥집에서도 잘 구경하기가 어려운 좀 성격이 급한 생선인데 역시 큐슈다운 풍경이네요. 저는 시작은 부드럽고 풍미 깊었던 도미초밥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재료에 샤리 또한 만족스러운 감칠맛이었어요. 네타가 적당히 두꺼우면서도 숙성 상태가 좋아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좋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회전초밥집에서도 웬만하면 주문을 해서 새 초밥을 받아먹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레일에 돌아가는 초밥들도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특히 이 메로구이에 파와 마요네즈가 곁들여진 초밥이 맛있어 보여서 레일에서 취해서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적당한 기름기에 신선한 상태였고요. 레일에 돌아가는 초밥도 오래 방치해두지 않는 신선한 상태라는 것을 맛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새우초밥은 구워진 머리 부분과 함께 살짝 아부리한 상태로 나왔고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머리도 고소하게 씹어 먹었는데 부드럽게 잘 넘어갔어요.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참치 군함막기에 옥수수가 곁들여진 초밥 등 어른들뿐만 아닌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초밥이 많은 게 참 만족스러웠어요. 저희 아들도 오늘은 여러 종류의 초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방어초밥 역시 적당히 올라와 있는 기름기와 부드럽고 또 고소한 맛으로 느끼하지 않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마리 붕장어가 굉장히 넘치는 포스로 등장을 하였는데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드실 수 있는 초밥이었습니다. 잔가시도 안 느껴지고 신경 써서 잘 만들어주신 세심함이 느껴졌어요. 보거초밥입니다. 보거는 한번 먹으러 가면은 이게 가격대도 있고 가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잘 손이 가지 않는데 이렇게 신선하고 괜찮은 초밥을 판매하는 초밥집이라면 안심하고 먹어볼 수 있는 게 참 만족스럽습니다. 맛도 역시 일품이었고요. 단맛과 쫄깃한 식감이 좋았어요. 보거는 그 특유의 쫀득하고 질감 좋은 식감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생선인데요. 씹을수록 단맛과 풍미가 느껴져서 참 만족한 초밥입니다. 생오징어 군함막기 초밥입니다. 생오징어를 정말 달콤하고 부드럽게 다진 뒤에 군함마리에 올려 나온 초밥이고요. 깻잎처럼은 생겼지만 깻잎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맛이 나는 오바가 함께 말려 있었습니다. 오바의 특유한 향과 오징어의 담백한 맛이 입안에서 다채로운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고급스러운 맛의 별미 줄무늬 전갱이입니다. 시마아지고요. 방어와 식감은 비슷했지만은 고소하고 매력적인 맛이 났습니다. 오마카세에서 나오면은 늘 만족하는 생선인데 이렇게 회전초밥집에서도 품질 좋은 줄무늬 전갱이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참 행운이네요. 그리고 지난번 힐튼 호텔 오마카세 영상에서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타치우오 갈치초밥입니다. 역시 갈치초밥은 실망을 주지를 않습니다. 갈치도 성격이 급한 생선이라 이렇게 회나 초밥으로 먹기가 쉽지 않은 생선인데요. 오사카에서 좀처럼 구경하기 어려웠던 갈치초밥을 여기서 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초밥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족하며 먹을 수 있는 일품 요리도 주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등어를 구워 오바와 양파와 곁들여진 요리를 주문해 보았고요. 정말 술안주로도 식사로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맛있습니다. 적당한 단맛과 고등어의 산미 그리고 입안에서 녹는 듯한 식감이 참 화려한 요리였고요. 큐슈에서 먹는 고등어는 정말 어디에서 먹어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생선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회로 먹어도 참 맛있지만 이렇게 구이로 먹어도 다른 지역에서 먹는 것과는 또 다른 풍미와 그 신선도가 참 매력적입니다. 고등어의 산미와 풍미를 더욱 끌어올린 숙성 고등어 초밥입니다. 위에 가리는 한 피스에는 올라와서 나오고 한 피스에는 올라오지 않고 나오는데 가리 없이 먹어도 전혀 비리지 않고 고등어가 정말 더욱 더 좋아지는 그런 맛이에요. 큐슈에 오면은 역시 고등어 초밥도 꼭 먹어보아야지 이 여행 자체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네요. 고등어 요리와 고등어 초밥을 위해서라도 큐슈에 자주 놀러오고 싶어지는 그런 맛입니다. 겉을 아부리한 게소 오징어 초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초밥도 만족도가 상당했고요. 다른 초밥집에서는 그렇게 매력있게 먹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상당히 쫀득하고 또 먹기 좋은 질감으로 만족한 초밥이에요. 이 초밥을 먹고 맥주를 한 잔 더 주문해서 마셨던 것 같은데요. 오징어 다리는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참 술을 땡기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할 말을 많게 만들었던 참치 대뱃살 초밥입니다. 참치의 종은 그날그날 들어오는 재료가 매일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먹은 오토로는 남방 참다랑어의 대뱃살이 나왔고요. 워낙 비싼 부위이다 보니 심줄이 조금 포함된 부위가 나왔지만은 그 심줄을 씹는 그 순간 또한 정말 바다와 그 참치의 대자연이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식당을 나서서도 몇 시간 동안은 이 오토로의 그 풍미와 향이 멈추지 않고 느껴질 정도로 인상 깊고 참 좋은 맛이 났습니다. 참치를 좋아하시는 분은 쿄스시에서 오토로를 잊으시면은 조금 곤란하실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또 제가 다른 것도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그런지 오토로는 정말 일부러 더욱 신경 써서 지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문할 때마다 주방에서 싱글벙글 되게 기분 좋은 웃음소리도 들려왔고요. 역시 초밥은 이렇게 먹는 사람의 기분도 또 좋게 해줘야지 가게의 명성과 평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무리로는 장어로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오늘은 마무리를 장어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으로 먹은 정말 한국에서는 또 먹어보기 힘든 질 높고 훌륭한 재료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 장어가 그에 못 미치는 또 그런 맛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풍미 깊고 달콤하며 풍부하고 그런 맛이 나는 장어였어요. 적당한 식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쫄깃한 껍질의 맛과 살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 지어주셨고요. 장어 소스가 또 과한 맛이 나지 않고 장어의 맛을 방해하지 않아 좋았어요. 하지만 꼭 마무리는 이것으로 해야겠다는 초밥이 있어서 매번 장어를 먹고 자리를 일어났는데 지금부터 보실 초밥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바로 쌍눈파 매내기 초밥입니다. 미스터 초밥왕에서 쇼타가 애절한 에피소드 하나에서 등장한 매내기입니다. 매내기는 초밥계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훌륭한 재료로 삼고 있는 어린 파의 새싹입니다. 쌍눈파는 초밥 식사 마지막이나 중간에 드시게 되면 입안 자체를 리셋하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나는 재료예요.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고급 오마카세 집에서 나오는 편이라고 하던데 다른 요리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초밥에는 정말 최상의 궁합을 또 자랑하는 재료입니다. 돔이나 다른 생선과 함께 곁들여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 재료예요. 먹음직스러운 봉초밥과 아직 먹어보지 못한 많은 재료를 뒤로한 채 오늘의 쿄스시 식사는 여기까지 하였는데요. 식사를 하신 뒤에 계산하실 때는 일본어로 오카이케이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끔 초밥집에서 조금 격식을 갖춘 오와리소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 같은 손님이나 일반 관광객은 간단하게 가이케이 오네가이시마스 등으로 간단하게 의사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오와리소 같은 말은 또 쓰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초밥집 타이쇼나 가게 내부에서 보통 쓰는 말이에요. 정말 양껏 배불리 그리고 질 좋은 재료에 정말 맛있는 초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식대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았어요. 가성비를 중시하고 괜찮은 퀄리티의 초밥을 즐기기에는 정말 쿄스시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가게인 것 같습니다. 점원들도 너무 친절했고 생각보다 한국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은 그런 가게였는데 한국분들을 위한 배려나 서비스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고쿠라로 여행을 오셨을 때 방문해 보시면은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게인 것 같습니다. 또 저 역시 정말 많은 초밥을 먹어보고 또 초밥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고쿠라로 여행 와서 고등어에 감동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오토로의 충격적인 맛에 감동한 그런 가게였어요. 쿄스시에서 식사를 마치고는 스페이스 월드로 향하는 길에 큐슈에서 많이 보이는 시애틀 베스트 커피숍에서 맛있는 간식과 커피를 한잔 하였는데요. 달달한 시나몬 향의 간식과 풍미 좋은 커피가 만족스러운 그런 후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향 좋고 맛있는 후식을 먹으면서도 역시 여전히 입안에는 오늘 쿄스시에서 먹었던 오토로의 깊은 그 맛이 계속해서 남아있었고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그리고 남아비 채널은 여러분들께서 일본 여행을 하실 때 더욱 행복하게 만족하실 맛집 정보도 늘 제작하면서 일본 전 지역을 가성비 있게 여행하실 수 있는 JR 철도, 지하철 환승 방법 등 여러분들께서도 또 가족을 챙기시고 목적지로 찾아가실 때 더욱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계속해서 제작하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본 여행하시면서 신경이 쓰이시거나 오시기 전부터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남아비 채널을 구독하여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컨텐츠
촬영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구독해주시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 여행을 위해 늘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